안녕하세요. 저는 중부대학교 정보보안과 이병천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페어드 토큰을 이용한 인증 및 암호화에 대한 기술로, 이것은 저희가 새로 개발한 기술인데, 기존의 토큰 인증을 발전시켜서 인터넷 통신상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공개 토큰, 비밀 토큰이라고 하는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지는 토큰을 이용해서 인증 및 암호화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순서로 말씀드릴 텐데, 인증기법, JWT 인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로 페어드 토큰을 이용하는 인증 및 암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어드 토큰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지고 이런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두 번째 이어지는 영상에서 준비된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러한 기능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증 기법과 JWT 인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인증,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대해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죠. 그래서 뭐 지식 기반 인증, 소유 기반 인증, 생체 기반 인증, 특징 기반 인증,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서버에 로그인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람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는 인증 방식이죠. 또 스마트 카드나 OTP 장치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인증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람이 그 어떤 장치를 소유하고 있어서 인증하는 소유 기반 인증 방식입니다. 지문이나 홍채, 망막 이런 것들은 생체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인증하는 방식이고요. 서명이라든지 걸음걸이, 키보드 입력 패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특징을 이용하는 인증 방식입니다. 자, 이러한 종류의 인증 방식들은 조금 더 분류를 하자 보면은 초기 인증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사용자가 서버에 접속할 때 사용자 인증을 엄밀한 절차를 통해서 인증을 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현재 제시하는 인증 정보와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인증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인증하는 것이고, 이 서버는 등록된 정보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상태형 인증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반면 이제 인증 유지라고 하는 방식은 한 번 인증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그 권한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쓰이는데, 쿠키나 세션, 토큰과 같은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토큰들은 서버가 초기 인증된 사용자에게 발급해주는 새로운 기밀 정보인데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인증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가 제시하는 정보만으로 인증을 할 수 있어서 무상태형 인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인증 방식은 암호화 통신이 필요합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정보나 이 쿠키, 세션, 토큰 등은 기밀 정보라서 그것이 공격자에게 노출당하면은 인증이 공격당하는 것이 됩니다. JWT라고 하는 것은 제이슨 웹 토큰이라고 해서 현재 RFC 7519 표준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많은 인터넷 대형 웹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제이슨 웹 토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실제 제이슨 웹 토큰은 이렇게 인코딩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은 헤더 부분인데요. 이 토큰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떤 토큰인지 형식을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두 번째, 이 보라색 정보는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한 사용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발급 시간, 유효 기간 같은 정보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색 부분은 이러한
헤더와 페이로드 부분의 정보를 서버가 가지고 있는 비밀키를 이용해서 HMAC이라고 하는 값을 계산한 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슨 웹 토큰은 서버가 발급하는 서버의 서명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나 변조시키거나 새로 위조하거나 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JWT 인증의 흐름을 좀 살펴보자고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처음에는 이제 JWT 토큰이 없는 상태죠. 초기 인증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신청을 하면은 서버가 검증해보고 유효한 클라이언트라고 하면은 JWT라고 하는 토큰을 앞에서 설명한 그런 토큰을 새로 만들어서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는 JWT를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이후에 다시 초기 인증할 필요 없이 인증이 유지된 상태로 로그인된 상태로 이 서버를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JWT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유효기간 동안 JWT를 전송하게 되면은 서버는 JWT가 토큰이 변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유효하면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과정은 암호화 통신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포함되는 JWT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또 이 JWT 인증 방식은 실제로 초기 인증을 하고 토큰을 발급하는 서버와 또 웹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제이슨 웹 토큰을 사용해서 사용자를 인증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이렇게 나눠진 형태에서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Authorization Framework라고 합니다. Authentication 서버에서는 초기 인증된 사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포함한 제이슨 웹 토큰을 발급하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쪽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추가 로그인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인증 방식에서 상태형 인증이냐 무상태형 인증이냐를 조금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태형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서버가 저장된 클라이언트별 어떤 정보를 기밀 정보를 가져다가 비교해 봐서 인증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것은 상태형 인증이라고 합니다. 서버가 인증 요청을 받으면은 인증 절차에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무상태형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정보만으로 즉시 인증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은 대표적인 상태형 인증이고요. 토큰을 이용하는 인증은 무상태형 인증으로 제공되는 토큰만 가지고 인증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상태형 인증을 사용하게 되면은 스케일러빌리티가 확장성이 좋다고 하고요. 상태형 인증이 자주 반복돼야 하면은 서버에 부담이 가서 스케일러빌리티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JWT 인증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보면은 고정된 토큰을 반복해서 전송하는 그런 형태로 인증이 이루어지는데 오랜 기간 인증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또 무상태형 인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빠르고 효율성이 높아서 실제로 대규모 웹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단점은 도청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암호화 채널로 반드시 전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많은 포털 사이트, 구글,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들이 모든 통신을 암호화 채널로 통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 채널로 통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상태형 인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암호화 세션 키 정보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서버 측에서는 현재 접속하고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의 암호화 키를 관리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페어드 토큰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중 쌍토큰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해서 암호화 채널을 사용하지 않고도 인증과 암호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똑같은 시나리오에서 사용자가 초기 인증을 하게 되면은 이 어센티케이션 서버가 하나의 토큰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 토큰과 비밀 토큰이라고 하는 두 개의 쌍으로 이루어진 토큰을 발급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주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에 이 정보들을 저장해 놓고 오랜 기간 동안 이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인증을 요구하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센티케이션 서버도 이 토큰을 한번 발급하고 자기는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 어플리케이션 서버도 이 토큰을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유저가 제공하는 일회용 OTP 방식의 일회용 인증을 즉시 검증하고 인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인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 기술들을 데모를 할 텐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 로그인된 사용자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서버가 발급하는 토큰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제이슨 웹 토큰입니다. 이 공개 토큰에는 자세한 사용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 공개 토큰으로부터 서버는 현재 서비스를 요구하는 클라이언트가 누군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를 페이로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서명한 정보고요. 이 비밀 토큰은 공유키로서 사용할 건데 이 공개 토큰 자체를 여기 페이로드에 집어넣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 이 공개 토큰이거든요. 공개 토큰을 페이로드에 넣어서 다시 한번 서명한 토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쌍으로 된 토큰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이러한 페어드 토큰을 이용한 인증은 어떻게 하느냐? 이 클라이언트는 공개 토큰과 비밀 토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버는 안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클라이언트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인증을 위해서 현재 시간 정보를 생성을 합니다. 브라우저의 현재 시간 정보겠죠. 그리고 일회용 인증 정보를 이렇게 HMAC 함수로 계산하는데 여기에 비밀 토큰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시간과 공개 토큰 정보에 대해서 비밀 토큰으로 서명한 것을 일회용 인증 정보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TP하고 T 시간하고 일회용 인증 정보 세 가지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서버는 이 현재 시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공개 토큰을 확인해서 이게 유효한 토큰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수식을 통해서 이 비밀 토큰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회용 인증 값이 유효한지를 검증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서버는 자신에게 어떤 클라이언트별 비밀 정보를 저장하고 있거나 그런 거 없이 즉시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 서비스의 사례인데요. 공개 토큰과 현재 시간과 일회용 인증 정보를 보내서 인증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증 기법을 우리가 현재 많이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JWT 인증과 PHT 인증을 비교해서 보면은 통신 채널이 이거는 암호화 통신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거는 평문 통신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인증값이 이 JWT 인증은 고정된 JWT 토큰 자체가 인증값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PT 인증에서는 일회용 인증값을 매 현재 시간에 맞춰서 계산해서 보내기 때문에 시간이 틀려지면은 유효하게 인증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태형이냐 무상태형이냐 이런 것을 봤을 때
JWT 인증 자체는 상태형 인증, 무상태형 인증이지만 암호화 통신을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태형 인증이 되는 것이고요. PT 인증은 실제로 평문 통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상태형 인증입니다. 서버의 부담이 크고 적습니다. 스케일러빌리티를 생각하면은 여러 개의 분산된 서버가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암호화 통신 세션 정보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있고요. 스케일러빌리티가 좋지 않습니다. PT 인증은 그런 것이 없이 즉시 어떤 서버라도 즉시 인증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어드 토큰을 이용한 메시지별 암호화라고 하는 기능을 또 제공하고 있는데요. 평문으로 모든 정보를 주고받을 수는 없고 실제로 필요한 어떤 기밀 정보는 암호화해서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전체 암호화 세션을 맺어서 모든 정보를 암호화 통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정보만을 특별한 방식으로 암호화 통신을 할 수 있으면은 특정 메시지만을 암호화 통신할 수 있으면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기술을 이렇게 특정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시간을 생성하고 인증 정보를 계산하고 그리고 인증 정보에 어떤 태그 정보를 붙여서 HMAC 계산을 해서 세션 키, 일회용 키를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를 이 일회용 키로 암호화해서 C를 만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TP, T하고 OS까지는 앞에 인증하고 똑같고요. 요 추가적으로 암호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서버는 비슷한 방식으로 이 비밀 토큰을 계산할 수 있고요. 인증값이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고 인증이 유효하다고 하면은 일회용 비밀키를 서버도 똑같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복호할 수 있죠. 서버는 무상태형으로 이러한 어떤 암호화 채널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하나의 요청이 오면 바로 키를 만들어서 암호화를 복호할 수 있습니다.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정보들이 평문 통신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이 C 부분만 암호화된 것이죠. 자, 나중에 데모를 하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HTTPS를 이용해서 암호화하는 방법과 PT의 일회용 암호화 방식을 비교해 보면은 이 앞의 방식은 그 두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에 통신하는 모든 메시지를 암호화 복호하는 그런 세션별 암호화 기법입니다. 그런데 PT 방식은 특정한 필요한 메시지만 암호화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훨씬 그 일반적인 메시지는 평문 통신으로 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만은 내가 특별하게 메시지별로 암호화 복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태형 암호화 방식이고요. 이거는 무상태형 암호화 방식입니다. 세션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상태형 암호화 방식이고요. 이거는 아무리 많은 클라이언트에게 요청이 온다 하더라도 즉시 일회용 비밀키를 만들어서 복호화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태형 서비스 방식입니다. 서버의 부담이 크고 적고요. 스케일러빌리티가 이쪽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IoT 서비스와 같이 어떤 특정한 메시지가 계속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암호화 통신할 때 훨씬 유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데모 서비스에는 서버 인증서를 이용해서 서버를 인증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따가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인증서 토큰이라고 하는 것을 서버로부터 받아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냥 여기 원클릭 로그인해서 버튼만 누르면은 전자서명을 생성해서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로그인 되는 그런 두 가지 로그인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페어드 토큰은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 PT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비밀스럽게 공유하는 무상태 공유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 토큰이 무상태 공유키죠. 클라이언트가 공개 토큰을 보내주기만 하면은 서버는 언제든지 비밀 토큰을 계산해낼 수 있고 그거를 공유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유키 기반의 이 세상에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똑같은 키를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어떤 인증이나 암호화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기존 방식이 공유키를 저장해 놓고 있다가 쓰기 때문에 상태형 서비스거든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의 무상태 공유키를 쓴다고 하면은 서버가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똑같은 한 대의 서버가 훨씬 더 많은 동시 접속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평문 통신으로도 안전한 인증 유지, 인증 암호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지금까지 웹 환경에서 인증 및 암호화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또한 IoT 환경에서의 인증과 암호화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한 장으로 조금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IoT 디바이스들이 이제 많이 설치돼서 사용되고 있고요. 이거를 컨트롤하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죠. 그 중간에 IoT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와 디바이스 간에 서비스와 사용자 간에 이러한 통신이 인증되지 않거나 암호화되지 않거나 하면은 중간에 공격자들의 공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신이 인증되고 암호화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페어드 토큰, 쌍토큰을 이용한 방식으로 처음에 로그인할 때 쌍토큰을 발급할 수 있고요. 이 디바이스가 처음에 등록될 때, 서비스에 등록될 때 쌍토큰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주고받는 메시지를 현재 시점에서 인증을 할 수 있고요. 그 메시지별로 암호화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션을 맺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는 순간에 바로 암호화해서 통신할 수 있는, 그리고 서버는 그 어떤 클라이언트별 어떤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없이 즉시 인증을 할 수 있고 복구해서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IoT 서비스를 개발해서 활용한다고 하면은 서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서 동일한 스펙의 서버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용자, 많은 IoT 디바이스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이론적인 설명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데모를 보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